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운칠 기삼을 믿으시나요? 흔히 그 세상사 벌어지는 일은 운이 70%이고 재주가 30%라고 하는데요. 재주는 여기에서 노력일 테니까 운 70%에 노력 30%라는 그런 뜻이겠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들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운칠 기삼을 이야기할 때 재주 기자를 썼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운칠 기삼에서 그 기자를 재주 기자가 아닌 기운 기자를 써야 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경우 그 운 70%에 운기 30%이면 100% 운세 소관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.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이 횡재수 같은 로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로또와 운칠기삼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. 로또 고액 당첨자들은 인터뷰가 거의 없죠. 그래서 가끔 그 로또 당첨자들 중에 비교적 고액이 아닌 평균 정도 되는 그런 액수 당첨되신 분들은 인터뷰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기도 하고, 또 몇 해 전에는 그 소방관 아저씨가 당첨된 그런 사례에서는 얼굴이 또 전부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제가 관상을 좀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역시 그 관상의 재물복이 흘러나가지 않고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너무 또 신복만 하면 좋지 않겠지만은 전혀 또 무시만 하고도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관상에서 그 제복을 상징하는 것은 예전에는 코를 보기도 하고요, 또 하관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보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. 코가 두툼하게 살집이 있고 또 코뼈가 좀 뚜렷이 서고 콧망울이 좀 코를 잘 감싼 그런 코를 우리가 재물복이 있는 그런 관상의 코라고 봤는데요. 또 실제로는 어떨까요? 이 적용이 그대로 100% 맞을까요?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복코를 가지고 있지만은 재물복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관상에서 그 하관의 어떤 구조들을 또 살펴서 재복을 판단하기도 하는데요. 이것도 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사항이 또 늘 상존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. 그래서 저는 그 로또 당첨자들의 관상에서 좀 눈여겨봤던 것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눈빛들이 이 사각이지 않은 아주 선한 그런 눈빛이었던 게 기억에 나는데요. 이 사라고 한다면 좀 선하지 않은 그런 눈빛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죠. 지금 설명드린 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게 그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관상인데요. 코만 보면 그는 코는 복코인데 재물복이 있는 코란 이야기죠. 그런데 그 눈빛에서는 역시 그 선함이 아닌 그 사의 기운이 아주 강한 그런 눈빛을 관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적용을 해본다면 그 소방관 아저씨의 그 당첨 사례의 경우에는 그 당첨자의 경우 그 콧등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고 복코라고 하기엔 그냥 평범한 그런 코였는데 역시 그 눈빛은 아주 정말 선한 그런 기운이 넘쳐나서, 그래서 저는 관상에서 재물복을 좌우하는 것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눈빛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. 거울 한번 보시죠. 자신의 그 눈빛들이,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힘든 그런 일상 속에서도 선한 그런 빛을 잃지 않으셨다면 스스로 또 칭찬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로또 당첨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강들 짐작하시겠죠. 이제 거의 7,000명대 육박했는데요. 우리나라 인구수가 5,180만 명이니까 나누어 본다면 7,400명의 한 명꼴로 로또 당첨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. 흔히 800만 분의 1로 로또 확률을 이야기하는데요.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는 그냥 7,400분의 1로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말이죠.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어요. 앞서 운칠기삼에서 기자가 재주기자가 아니고 또 기운기자가 된다면 운 100%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,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자신의 운세에서 길하게 그렇게 운세가 작용이 되도록 또 재물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. 또한 우리가 좀 재물 운수를 불러들이킬 수 있는 그런 생활 풍수를 좀 적용해 볼 그런 필요도 있겠죠.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기회가 닿으신다면 몸에 소지하면 그 재물 운수가 커지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요. 요즘은 거의 잘 안 쓰는 물건이 되어버렸죠. 이 만년필을 소지 휴대하면 재물복 일으키는 데는 아주 좋은 물건 가운데 하나인데요. 운칠기삼이라고는 하지만 큰 돈 안 들이고 해볼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매니아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방법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
만년필은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그 필기용품에만 머무르진 않죠. 고가인 그런 만년필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는 걸 보면 그건 정말 명품 시계보다 더 아주 귀한, 때로는 아주 럭셔리한 그런 재물복을 상징하는데요. 시쳇말로 뭐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더 비싼 게 이 만년필이기도 하니까요. 아마도 무게 대비 그 럭셔리 가치를 따진다면 아마 이 만년필이 넘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매니아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매니아분들에게 재물운을 발복시키는 그런 소품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문방구에 가셔서 제일 싼 거 사시면 되는데요. 고가인 것 뭐 필요 없죠.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니까요. 풍수 용도로만 소지하시는 거니까요. 풍수 용도로 소지하더라도 또 잉크는 항상 또 충전되어 있어야 좋습니다. 그래서 잉크 충전한 상태에서 휴대나 소지 또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데요. 펜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금색이 좋죠. 금색. 그래서 은색 펜촉은 좀 패스하시고요. 될 수 있으면 금색 펜촉으로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. 이 금색일 때 결국 이것이 보석을 의미하거든요. 오행적인 시각에서 또 금과 물은 서로 상생이 되니까 잉크가 충전된 상태가 아주 좋죠. 만년필 촉에서 계속 그 잉크가 종에 번지듯이 재물이 번진다는 그런 의미고요. 여러분들 그 만년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사용들 해보셨을 텐데요. 사용할 때 그 힘 주면 어떻게 되던가요? 종이가 찢어지죠. 그래서 이 만년필의 사용 시 펜촉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상징하는 이 도구가 가장 부드럽게 종이의 그 지지를 달래가면서 힘을 빼고 배려하면서 이것은 결국 오행금이 덕스럽게 미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거든요. 펜촉이 그 보석을 상징하는 오행금이라면 또 종이의 출처는 나무에서 비롯되니까 즉 나무의 오행을 쇠금이 극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요. 또 편제의 개념이 아주 잘 응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오늘 그 주말을 맞이해서 로또와 운칠기삼 그리고 소지시의 그 재물운 상승시켜주는 생활풍수 만년필 활용법까지 알아봤는데요. 지금 7,000명 육박한 그런 로또 당첨자 수에 곧 여러분들도 당첨자로서 이름 석자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운칠기삼이라고 치더라도 30%의 그 꾸준한 노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면 당연한 거죠. 그래서 반드시 10,000명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름들이 당첨자 리스트에 당당히 귀하게 등재되기를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또 관련 영상 집중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작게라도 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다음에 또 저희는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